에릭 번의 감정서, 내 안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 김정현 지음. 왜 인간의 감정을 스스로 요동치는가? 교류 분석의 창시자 에릭 번이 들려주는 감정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김정현 지음. 김정현은 한국 TA 교육연구소장, 2007년부터 삼성전자 강사, SK 네트워크스 강의, 또 등등등등 많은 교육을 하고 책으로는 나는 몰랐기 때문이다. 청춘과 소통을 잡아라.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에릭 번은 교류 분석 창시자, 미국 정신의학자이자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교류 분석 이론의 창시자, 32년 동안 수많은 상담을 진행, 무의식만을 다루고 프로이트 학파의 정신 분석 이론의 한계를 느껴서 10년 전의 연구 끝에 교류 분석 이론을 창시했다. 인간의 성격을 세 가지 자로 나눠서 다양한 개념을 정립했는데 1964년에 출간한 심리게임은 전 세계 500만 대중을 열광시켰다. 철학적인 전제가 명확한 심리 이론은 예단되는 교류 분석은 세 가지 철학적인 전제가 확고한 이론이다. 교류 분석이 전제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은 긍정적이고 누구나 사고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스스로 결단하고 변화할 수 있다. 에릭 번의 심리학은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법칙이자 스스로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지혜의 학문이다. 지혜의 학문이다. 에릭 번의 감정수, 22년 7월 13일에서 감정 수업. 나만의 감정은 나만이 다스릴 수 있다. 정치와 성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일정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에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우울함에 빠지는 경우, 이들이 시작한 미약하나 미래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며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랬을까? 물 먹은 소미불처럼 몸과 기분이 처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오면은 나 원래 이 사람이 아닌데 하며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버립니다. 느껴질수록 기분이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너도 별 것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나약하네.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해서 뭘 하겠냐. 요즘 같은 시기에 뭐 일을 감사해야지. 이렇게 500만 대중의 사랑을 받은 임심리학자 에릭 번의 감정 수업에 대해서 저는 지난 16년간 조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강의를 했는데, 고백하건대 이 책을 쓸 때 도전과 열정, 성취, 성공 같은 키워드는 거리가 멀었다. 우선 길을 꼭 뺀 무엇인가에 질린 듯한 모습으로 거울 너머를 서글프게 바라보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나 자신을 인정해 주기는 그냥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 실수에 대한 두려움, 더 잘하지 못한 나를 채찍하려고 자책을 했습니다. 바로 비판적인 메모. 저는 이 개념을 통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에릭 번의 이론으로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에릭 번의 감정 수업은 에릭 번이 창시한 교류 분석 이론 기반으로 진정한 지식이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에릭 번은 캐나다 몬트리올 출신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이다. 정신의학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구자이자 혁신적인 과학자이지요. 교류 분석은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유용한 성격 이론입니다. 에릭 번은 32년 동안 수많은 저서 논문을 냈습니다. 특히 사람의 성격, 부모, 어른, 아이, 자아라는 세 가지 난으로 분석하는 자아 상태의 구조,
모델과 결혼 패턴, 500만 대중의 사랑을 받은 심리게임, 어린 시절에 쓰이고 부모에 의해서 강화되며 이후 사건들로부터 정당화되어서 결국 만족스럽지 못한 결말대로 살아가는 인생각공 등의 주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수많은 심리 치료자에게 보다 효과가 빠른 치료법을 전수하고 되었고 내적인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치료자의 목표는 내담자의 내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당연히 내적인 기울여서 해야 제대로 된 대화가 되겠다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고 이제까지 익숙했던 내적 대화의 거리를 끊음으로써 인생 각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선택지를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목소리를 몰아내고 다른 목소리로 바꾸는 일은 중요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릭 베는 환상 속에서든 실제로든 심리 치료자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고 했지요. 내가 나의 조력자가 되어주는 지혜의 심리학. 지금부터 우리는 스스로의 침례자가 되어서 에릭 베이 주목하는 머릿속의 어떤 목소리를 몰아내려고 합니다. 1장에서 내 마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세 자아를 탐색합니다. 2장과 3장에서 나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아보고 나도 모르게 나를 비난하는 5가지 감각 관념을 알아봅니다. 4, 5장에서 나를 부정적인 감정에 빠뜨리는 12가지 내면의 목소리를 파헤쳐 봅니다. 이 책을 펴내기까지 저를 통합된 어른의 자로 바로잡아 주신 한국통합T의 연구소 박미현 대표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김정현 이렇게 됐네요. 지으시니 에릭 베의 심리학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네요. 마음의 모양을 알면은 감정이 보인다. PAC. 마음을 관찰하는 심리학이란 에릭 베의 교류 분석. 그런 즉 내 마음원에서는 마음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새천미를 쏟아내는 먹구름, 어떤 날은 우물웅덩이, 어떤 날은 여린 새싹, 어떤 날은 캄캄한 밤하늘의 비치지 않는 자가 되기도 하지요. 내 마음은 쨍그랑 깨지는 날도 있지만은 이 그림 속에서 닫힌 마음은 나올 수 있고 꽁꽁 닫힌 마음은 창문처럼 언젠가 다시 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왜 자꾸 일이 틀어지고 꼬이는 건지, 관계 속에서 나는 매번 손해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건지 누구도 이유를 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의 내용처럼 나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모양을 알 수 있다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조금은 쉬워질지도 모릅니다. 상처 있고 아픈 기억을 발견했다면 새살이 돋을 때까지 약을 발라주고 호호 불어주기도 수월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빠르고 효과적인 마음을 치유하는 에릭 베의 교류 분석은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와 비슷했던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교류 분석 이론의 창시자 에릭 베입니다. 에릭 베는 미국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1935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대부분의 정신의학자가 그랬듯이 정신분석의 선구자인 프로이트에 매료되어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한 수련을 했지요. 하지만 1943년에 군대에 입대하면서 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군에 입대한 시기는 2차 세계대전 발발하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심리치료, 상담, 심리학, 비약적으로 발전한 때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서 신체적인 외상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장애를 호소하는 병사들이 속출했고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허다했습니다. 이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을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기 때문에 당시 심리학자들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에릭 베도 역시 에릭 베는 전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치료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도 몸처럼 눈으로 간절할 수 있다면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하듯 마음에 난 상처도 보다 빨리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심리치료 전공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몇 가지 방법만 익힌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이론이 바로 교류 분석입니다. 교류 분석.